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내실그 부탁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희비가 엇갈렸지만 그동안 언더퍼폼했던 코스닥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상승 종목 수가 하나가 더 많았네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 수가 소폭 우세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다시금 시장을 주도했던 어떤 주도 종목군들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온기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손실이 난 네 종목 이제는 탈출할 기회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1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갔고요. 8,578포인트 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수가 한 개 더 많았다는 점, 특히나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끌었던 이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이 좀 다른 종목들로 온기가 확산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저희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 높이면서 1,065포인트 선, 장 막판까지 견조한 탄력도 이어갔고요.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희 수급 함께 보시죠. 오늘 거래소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도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조 단위로 거의 7조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5거래일 연속 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을 오늘도 개인이 나섰네요. 5조 원 넘게 담아갖고 기관이 가담해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코스닥도 기관 쪽에서의 강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 출하했지만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략하게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저희 스피드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열어볼게요. 바이오 플러스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지금 손실권이신데 회복 가능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사실은 다시금 희망을 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잠시 후 도와드리고요. 이제 다음 종목들 볼까요? 노머스,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손실권이신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저희 전화 2대 02786-102, 1023번 2대 전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민 해결하러 지금 떠나볼게요. 네, 내실그 부탁해 매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배준호 위원님, 황태규 위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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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 이후로 어떻게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내 종목, 오늘은 다시금 반격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어떠한 전략들이 앞으로 필요할까요? 저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준호 위원님께서는 AI 소프트웨어를, 황태규 위원님께서는 AI와 스페이스 X 키워드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AI 키워드가 공통 분모인데 한 분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배준호 위원님, AI 소프트웨어 역시나 이 젠순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또 방한 예정이 있죠. 전세기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뭐 한간에는 일정을 좀 따라잡는 그런 뭐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 굉장히 그만큼 젠슨항이 어디를 가는지 지금 이목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역시나 AI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자, 이 AI 소프트웨어는요, 이 기업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인공지능 플랫폼, 그다음에 솔루션 서비스를 좀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이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의료 AI 등이 있죠. 이 소프트웨어 업종은요, 올해 들어서 지금 사스포칼립스 공포로 인해서 20%가량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 사스포칼립스는 뭐냐면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합성어인데요.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떤 수익 모델이 잠식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최근에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의 어떤 머니무브가 좀 움직이고 있죠. 실질적으로 미증시에서는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이죠. 스노우플레이크를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서 아마존 웹서비스와 대형 장기 계약 체결 소식으로 최근 주가가 약 36% 정도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행보에 맞춰서 그래피톤 컴퓨팅과 그다음에 AI 인프라 활용화에서요, 이 기업 고객의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에 열리는 지금 GTC 타이베이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에서 개발한 첫 AI PC용 칩이죠. 이 에논엑스를 공개를 하면서 AI 노트북 시장 진출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자, 이번 공식 발표로 인해서 지금 코어위브와 그 다음에 네비우스 등 이 클라우드 관련주들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다가오는 오늘 5일입니다. 5일 같은 경우는 젠슨항 CEO의 방한이 역시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젠슨항 CEO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이 피지컬 AI와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뜨거운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정의선 이 현대차 그룹 회장, 그다음에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같이 회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와 국내 주요 기업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 피지컬 AI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강세에 힘을 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엔 이 안에서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과 묶여서 하나의 성장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이 기계를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드웨어 산업이죠. 동시에 판단과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마음 AI가 엔비디아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관심주로는 마음 AI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준호 위원님께서는 AI 소프트웨어, 우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지난 월요일에 말씀 주셨던 마음 AI 오늘 상한가에 성공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관심을 높여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 부분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황태규 위원님과 함께 AI 스페이스 X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이 스페이스 X 이 상장 공모가가 확정이 됐죠.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젠슨항 CEO가 이제 방문을 하는데 금요일에 이제 방문해서 다음 주 일정까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뭐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것을 이상으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안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업체 크래프톤도 만나고 NC도 만나고 뭐 네이버도 만나고 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급 관점에서도 보면은 좀 이슈가 발빠르게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은 맞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HBM,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온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 방송에서도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소부장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TC본더라든지 어닐링 장비라든지 이러한 후속 장비 쪽으로 있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즉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에 대한 압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죠. 그리고 위아래 변동성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오늘 음봉 마감을 하면서 장중 저점을 좀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려는 흐름들까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 연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1575원까지도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순매도세는 일평균 약 3조, 5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8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개인에 대한 순매수 그리고 일부 기관에 대한 순매수가 깊이 파고들면 개인 매수세가 약 8할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코스닥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서 오늘의 그런 시그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큰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것을 시작으로 더 큰 상승세가 코스닥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여전히 저는 반도체 소부장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스페이스X가 올 12일이죠. 12일에 나스닥 상장 목표로 되어 있고 주당 135달러, 총 75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1조 7,500조 달러를 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지분을 1년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AI 인프라라든지 통신 위성, 우주센터, 데이터 센터 참 좋은 것들은 다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미국 증시를 지금 며칠 동안 이제 관찰을 해본 결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주요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업들을 일부 매도를 하고 이제 IPO 쪽으로 스페이스X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 거래소 뭐 바이낸스라든지 마이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스페이스X의 그 IPO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쌍고점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급하게 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어차피 성장성으로 기대감으로 IPO 공모가를 찍었다면 여기서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도 현저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있어서 수급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꼬여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 마감을 했을 때 단기 이평선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형국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수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방어적인 태세로 우리가 조금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진입과 퇴출에 대한 그런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미국 시장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5일 날 금요일에 이제 비농업 고용 보고서 그리고 연준의 금리 방향 등이 판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방어적인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탑픽 종목은 일단 뭐 간단하게 봐서는 뭐 우리나라에 연동되는 종목은 뭐 HVM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피어라든지 이런 뭐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변동성 매매 정도는 뭐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VC 관련한 종목들도 한 번쯤 체크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 스페이스X까지 흐름 말씀 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컴퍼니 K, HVM까지 관심 종목으로 두고 흐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보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종목 고민은 저희 내수일기 부탁해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2대 02786-102, 1023번 2대의 전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W. 매수가 비중은요? 예, 7만 원에 30%. 7만 원. 한 7만 원에 30%인데 한 7년 되지 싶습니다. 네,
이게 돌려보니까 코로나 때쯤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동안 엄청 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네, 정말 오래되셨고 거의 손실도 너무 크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나마 조금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쪽 섹터가 같이 살아난다라는 건데 우리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배준현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응 방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와 부품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생산 판매하는 RF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돼요. 이 5G 장비 업계에서 핵심 기술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매시브 미모 기술을 활용해서요. 네트워크 장비와 그다음에 초소형 필터를 통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매출처로는 지금 삼성, 그다음에 ZTE 등이 있습니다. 자, 통신 섹터 제가 말씀드릴 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정말 큰 수익을 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입니다. 이 통신은요, GTC 2026에서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왕이 이 광통신 기술을 지금 차세대 AI 연산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좀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자, 미국의 통신사들도 역시요, 대규모 캐펙스 확대를 발표를 하면서 이 통신 섹터가 지금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KMW 보게 되면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본격적으로 이 통신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서 KMW도 역시나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 꾸준히 지금 이제 상승 고점을 높여가면서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매수가를 7만 원 말씀하셔서 저 역시도 봤습니다. 상당 부분 참 이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아요. 맞죠? 작년에 내가 2만 원 올 때 팔락했는데 선생님이 맹년에 한 2만 5천 원, 한 4만 원 갈게록 해서 막 동기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가 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통신 섹터 역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역시 통신 섹터가 강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일단은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7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기에는 손실폭이 좀 크시고 그리고 매도를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7만 원까지는 목표로 해서 전 추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보유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60일 이평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60일 이평선이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하면 3만 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이 종목은 일단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점차적으로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충분히 우리가 좀 끌고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실 때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또 친절하게 또 안내 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어제 어느 선생님이 4만 원 간다 해서 내가 어쩌고 싶은데 4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가가 4만 원이니까 매도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3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지를 보시고 이게 차트가 위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목표가 7만 원으로 설정 주셨거든요. 가는 길에 또 모르겠다 싶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신성 델타테크 보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59,000원에 30%. 한때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죠. 최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하향 곡선을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자, 어떻게 보세요? 황태규 의원님, 이 종목?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상황은 아니죠. 뭐 중장기 추세까지 뭐 다 깨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과거에는 초전도체 테마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급등을 좀 했었던 이력이 좀 있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사업적으로 봐서 뭐 AI 시니어 돌봄 로봇, 뭐 램이죠. 뭐 이렇게 본업에 대한 안정성을 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6년도에 램이의 상용화 버전을 좀 공개를 했고요. 음성 인식, 대화형 AI, 복약 알림, 일정 안내,
뭐 이런 쪽으로 교감 기능을 좀 시험하면서 가전부품 기업에서 로봇, 홈케어 기업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포커스를 잘 맞춰보면 근데 로봇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수급을 받지 못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돌봄 로봇,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만들어서 팔아봐야 뭐 애를 낳아야 뭐 이거 로봇이 뭐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마에 대한 부분과 신사업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도 약간 좀 어긋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봤을 때 수급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에 꼬여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그 월봉이라든지 큰 추세 그리고 중간 추세, 중기 추세죠. 주봉 그리고 단기 추세 일봉을 보더라도 위아래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떠서 올랐을 때 급하게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빗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채널 라인의 상단 부분을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방 내력 꽂는 추세의 중간 지점에 채널 라인의 중심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4만 1천 부근을 사수를 한다면 5만 원 선까지 또는 5만 5천 원 선까지 반등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 4만 1천, 2천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지금은 보이지가 않지만 약 한 3만 5천 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5만 9천 원 상당히 좀 높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구간에서는 제가 언제쯤 어떤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다만 이 4만 2천 원권을 지켜준다면 매수했던 구간에 최대에 붙였을 때는 5만 5천 원까지 반등 여력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그런 좀 불편함이 들어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2,0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 55,000원대까지 한번 목표가 설정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들어왔네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MBR 모션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2만 142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은 37%요. 네, 2만 142원에 37%. 비중을 확대를 하시고 매수 단가를 낮추셨네요. 네. 그래도 손실이 크시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황태규 네. 위원님, MBR 모션 어떻게 보세요? 핵심 기업 요소는 일단 베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봇 기업도 아니고 자동차 완성차 기업도 아니고 감속기나 이러한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밸류체인의 연결고리를 탄다 하더라도 최후방에 있는 후방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요소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주목받을 만한 그런 부분은 조금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결국 포커스에서 어떤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냐면 산업용과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해서는 감속기 구동 모듈용 해외 수주를 확보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쪽에서는 국산화 모멘텀으로 국내 완성차, 뭐 현대 기아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있어서 베어링, 전구동체, 국산화, 양산을 승인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도 매출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하실 포인트는 딱 3개인데요. 첫 번째는 로봇 감속기용 그런 실제 양산 매출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이겠고, 두 번째는 설비 이전 이후에 하반기에 생산 효율이 개선되는지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자동차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로봇 산업 장비 쪽으로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요소를 체크했을 때 지금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러한 화려한 모습을 낼 수 없는 시기입니다.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된 매수세가 개인세로 잡혀 있습니다. 개인이 주된 매수세고 상장했던 당시의 저가 구간이죠. T자 모양 캔들을 만들었던 요 라인까지 이미 이탈이 나왔어요. 다만 지금 구간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키고 유동성 확보해서 힘에 대한 재축적 기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축적 이후에
힘에 대한 재분배 과정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구간에서는 최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약 15,000원, 6,000원에서 맥시멈 2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해요. 다만 이 부분이 근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횡보를 하면서 매집에 대한 모습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최대 맥시멈 2만 원까지는 봅니다. 그 이후에 대한 모습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지금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여적 여유를 두고 매집하는 과정을 하자 이렇게 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시간적 손절을 하면 어떡해? 반절. 지금은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밀어내서 유동성 확보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더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 관찰을 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보시다가 또 모르겠다 싶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내시고요. 저희 다음 종목 카카오페이 보겠습니다. 77,250원, 비중 39.9%, 평균 단가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거의 40% 지금 손실이시거든요. 이거 매수하신 지 꽤 오래되셨고, 과거로 돌이켜보면 1월 26일 이 상한가를 갔을 때 좀 따라잡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배준호 의원님? 네, 일단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카카오그룹 계열의 핀테크 업체죠. 실적만 좀 가다해 보면요, 올해 1분기 지금 연결 기준에서 매출액은 약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7배 정도 급증을 하면서 일단 실적은 역대 최대치가 좀 나왔어요. 상당히 좀 실적은 괜찮은데 다만 최근에 이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그룹 내에서 2006년 창사 이래로 해서 처음으로 지금 본사 파업 위기가 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해서 어떤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역시 공동 파업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차트를 보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입니다. 지난 1월에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이 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꾸준히 밀었어요. 꾸준히 밀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소 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워낙 좀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매도 버튼에 손이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입니다. 전저점 거의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지라인이 좀 더 중요한데요. 지지라인을 제가 43,0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00원 말씀드리고 만약에 43,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일단 이 종목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43,000원 지지라인 체크를 받고 지지라인 지진받고 단기 반등을 한다면 그때 조금이라도 일단은 손실폭을 좀 줄여서 엑시트를 하시고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000원 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홀딩일지 아니면 조금은 덜어내야 될지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까지 챙겨봤고요. 저희 두산 퓨얼젤 보겠습니다. 87,000원, 비중이 50%세요. 현재 매수 단가 부근이시거든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잘 하고 계신다. 다만 가격이 높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핵심 요건에서는 결국엔 전력난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이 핵심이고 FAFC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SOFC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인프라 테마로 재평가받는 흐름이다. 다만 한 가지는 미국 데이터 센터형 대규모 수주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 4월 달부터 약 한 4만 원권이에요. 이게 지금 그건 2달 만에 더블 이상이 가버렸단 말이죠. 10만 원 돌파까지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주된 매수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대 낙폭 구간 자체는 7만 원권으로 보입니다. 7만 원권에서 10만 원까지가
이 가격 밴드 라인 자체가 이 주가의 흐름이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재상승이 나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최소한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는 모습 이후에 재상승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하단에 내려왔을 때 7만 원 부근에서 조금 더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 올라갔을 때 정고 돌파 나왔을 때 비중 줄이시면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 부근까지 다시 밀렸을 때는 우리가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매수 단가를 낮췄다면 우리가 전고점 돌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우리기술투자 6,530원. 또 많으세요. 50%입니다. 사실은 뭐 STO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가 코스닥을 다시금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비중은 늘 10%에서 20% 적정 비중 우리가 분산 배팅하자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사는요 신성이엔지 계열의 벤처 캐피털 업체입니다. 창투사,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슈를 좀 보게 되면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비트의 이 운영사죠. 두나무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어요. 차트 부분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한 차례 좀 상승이 나고 나서 정말 그 이후로 꾸준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연일 좀 저점을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1월에 우리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 합병 임박 소식 등으로 인해서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단 재반입편선 모두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이 비트코인 시세까지도 역시나 연일 하락세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현재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일단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지금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볼게요. 알지노믹스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네, 129,820원, 25%. 기다리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일정이 있었죠. 그 초록에서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도 근데 바이오 쪽에 투심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알지노믹스 기업만 놓고 봐서는 뭐 굉장히 좋죠. 뭐 이제 RNA 치환 요소 플랫폼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뭐 치료제 기업이고 이제 임상 데이터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냥 업종 자체가 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전에도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11만 2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3번 찍었어요. 점상을 3번을 찍었는데 요 라인이거든요. 지금 선이 2개가 있죠. 이게 원상, 그 다음에 위에가 투상인데 채널 라인 하단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진입할 수 있는 모양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13만 원 선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고민이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부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매수하신 13만 원 가격대까지는 되돌림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한다기보다 조금 가슴 쓸어 내리시면서 본전 정도 왔을 때 비중을 다시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손절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매수 단가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그 부분에서는 비중을 다만 조금 줄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LG노믹스까지 챙겨봤고요. 저 이지스 볼게요. 8,551원, 비중 7%. 손절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요. 사실상 앞서서 우리가 상담한 종목이랑 똑같죠. 시장에서 지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배준호 의원님 이거 손절이 맞아요? 네,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 같은 경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3차원, 지금 GIS,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 기술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기술로는 지금 디지털어스 등 이 실측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고도화해서요. 현실 세계와 정밀한 디지털 복제본을 좀 구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IT 서비스 외에도요. 호텔 사업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좀 다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본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지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꾸준히 지금 밀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보게 되면 연일 지금 저점을 일단 뚫고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앞서서 제가 종목 상담 드릴 때도 아쉽지만 이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다. 일단은 교체 매매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시장은 철저히 가는 종목만 가는 쉽게 하면 양극화 좀 장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장세에서는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나 이번 이지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은 만약에 이 전저점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역시나 교체 매매를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 만회하고 좀 발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지스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RS 오토메이션 16,144원 15% 너무 많이 흘러내렸어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쵸. 계속 지금 이 종목도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 양극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모션 제어 부품주죠.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옵니다. 일본의 1분기 때 매출 성장이 좀 급증한 것도 있고요. 전년 대비 2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브 드라이브 매출 같은 경우는 124% 증가가 됐어요. 다만 이제 완성 로봇주가 아니라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모션 제어 부품주로 이제 정리가 좀 되기 때문에 영업 손실 부분은 아직 개선되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예전에는 로봇주 전반적으로 로봇만 붙으면 다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추려졌냐면 그룹주, 대형 그룹주 산하에 있는 로봇주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이미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이 당사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RS 오토메이션 이거 중장기 추세와 그다음에 뭐 장기 추세가 모두 다 역추세죠. 역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앞산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가격대가 16,1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충분히 거기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으므로 반등 이후에 본전 가격 왔을 때 일단은 탈출하는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전까지 왔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 주셨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한 종목만 더 보고 갈게요. 비쌤 전자 보겠습니다. 15,700원에 15% 매도해야 될까요? 가져가도 될까요? 오늘 광통신 관련주가 또 반등에 나섰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뒤에 또다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요, LED, 그다음에 강통신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통신 관련주로 묶이고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 그다음에 초고속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통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장 초반부터 통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장 마감까지 강세 유지가 됐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비쌈전자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정말 한 차례 드라마틱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서 꾸준히 밀었습니다. 자, 지금 자리 60일 이평선에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천연에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15,700원 부분입니다. 사실상 좀 손실폭은 있지만 뭐 충분히 저는 이 종목 이 정도까지 트라이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추세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수가까지 우리가 일단은 홀딩해 보시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매수가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비쌤 전자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스피드 상담 코너로 한번 이어볼게요. 오늘 올라온 종목이 바이오 플러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지금 손실이신데 지금 기다려야 될지 회복 가능할지 많이 고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바이오 플러스 볼게요. 6,160원 15%. 의원님 이 종목 회복 가능할까요?
네, 일단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고분자 생체 재료 기반의 응용 제품과 그다음에 바이오 제품을 전문으로 한 업체죠. 대표적인 동사 이슈를 좀 보게 되면요, 약 1,600억 규모의 음성입니다. 음성에 바이오 콤플렉스를 완공을 하면서 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안정적인 지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차세대 스킨 부스터 이런 다양한 신규 제품군들도 지금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제가 하나 더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정말 5월 26일 날 한 차례 좀 상승이 나고 나서 지금 꾸준히 밀었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지라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라인을 4,700원 제가 잡아드릴게요. 지지라인 4,700원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면 단기 반등 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일단은 매도하시고 우리가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유리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고 사업 부분은 크게 화장품 사업 부분, 그 다음에 헤어 앤 뷰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적부터 체크가 갈게요. 올해 1분기 연결준 매출액이요, 약 1조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6% 정도 증가한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종목은 수익성 개선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비용 효율화를 좀 꼽을 수가 있고요. 2분기에도 이러한 어떤 성장 흐름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에 한 차례 상승이 나고 나서 이 종목도 역시나 꾸준히 밀었습니다. 최근에 이 뷰티 관련주들 정말 이 국내 화장품 수출이요, 지금 이제 3개월 연속해서 20% 증가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정말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정말 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참 송구스럽지만 이 종목도 다소 소외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좀 교체 매매 보시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플러스는 4,700원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단기 반등 시에 매도, 교체 의견까지 주셨고요. 아모레퍼시픽 물론 K뷰티 너무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섹터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종목 교체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노머스,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어요. 전부터 손실이신데 먼저 노머스 보겠습니다. 23,000원에 20% 어떻게 보실까요? 네, 노머스 단순한 엔터주라기보다는 K-팝 IP 이쪽으로 해서 플랫폼을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한령이 뭐 아직 해제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기술적인 분석 보시더라도 좀 크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신저점 내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 2만 원에서 맥시멈 22,000원까지도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거래량들이 관심이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안 나온단 말이죠. 거래량들이 다수 만들어졌을 때 최대 목적지는 단기적으로는 21,000, 22,000까지가 반등 여력이 있으므로 거기 정도 왔을 때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1,000원, 22,000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삼성중공업은요? 삼성중공업 좋게 봅니다. 뭐 LNG선, 뭐 FLNG선 위쪽으로 해서도 영업이익이라든지 100%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가 좀 이슈가 좀 발생이 좀 됐죠.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연봉을 보시면요, 이거 한 거의 10년 동안의 매물에 부딪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뚫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는 것은 일봉에서 봤을 때도 옆으로 주가에 대한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방 경직성에 있어서 25,000원권을 이탈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25,000원에서 약 33,000원까지 구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위아래 쳐주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단 구간에 이 33,000원 부근 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33,000원 부근 왔을 때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익 내비게이터로 금방 돌아올게요. 수익을 행하는 지름길 수익 내비게이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준호 위원님 탑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강림 배준호 위원님의 전략들 무려 400%를 넘는 상승률부터 세 자릿대 상승률들 줄줄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AS 받아볼게요. 먼저 현대오토에버 이미 목표가를 한 차례 크게 달성한 이후에 현재는 눌림목 구간 지금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추가 전략도 함께 들어보고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정말 올해 상반기 역대급 레전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죠. 전자가 아니라 네. 네, 현대오토에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현대차그룹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운영 유지를 보수를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일단 피지컬 AI에 투자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내수익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은 지금 골든 스팟 자리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정고점 돌파하고 우리가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단기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7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가 절반은 수익을 챙기고 절반은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106만 원 황제주 일단 돌파하고 나서 자, 꺾이는 좀 흐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정도에서는 일단 일부 좀 수익을 챙기고 우리가 많이 대수익이 난 만큼 수익을 챙기고 우리가 나머지를 가지고 좀 그냥 추세 대응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전기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MLCC 대장주 누가 뭐라 해도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뭐 뽑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MLCC 대장주고요. 정말 실적 잘 나왔죠. 실적 잘 나왔고 어마어마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주가 차트 보면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3월 10일 날 제가 3월 10일 날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고 이 종목은 제가 연일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최고가 219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 종목 제가 절반 챙기고 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역시나 단기 차익선 매물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부는 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일부를 가지고 좀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대수익을 낸 만큼 화끈하게 좀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봐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 일부는 또 챙겨가자. 남은 비중으로 조금 더 극대화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함께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비샘전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상담을 드렸던 하셨죠. 종목이죠. 네, 일단 이 종목 대표적으로요. 통신 관련주로 묶인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차트 보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주가 상승하고 나서 이 종목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자리 60일 이평선 맞닿아 있는데요. 자, 지금 자리 골든 스팟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3,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준호 위원님의 종목 비센전자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황태규 위원님 탑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세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만 콘덴서를 중심으로 저희 탑5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종목 AS 받아볼게요. 성호전자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잡아주셨는데 하루 만에 20% 넘는 상승률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홀딩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의 이제 상단 구간을 제가 56,300원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일단 뭐 달성은 됐습니다만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제 주된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에 힘입어서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으로 갈 영역이 굉장히 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50%에서 3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믿고 한번 들이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하면 보시더라도 여기는 이제 보이지가 않죠. 역사적 고가 자리니까 7만 원에서 8만 원 부분까지도 한번 홀딩하면서 기대를 갖고 나머지 물량 한번 갖고 가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호전자 일부 익절하고 남은 비중으로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요?
저는 오늘 컴퍼니 K라는 종목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은 빠르게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밑꼬리 잡고 올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업스테이지입니다. 이번에 2026년 하반기 IPO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업스테이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런 거죠. 업스테이지에서 KB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상장 주관사로 이미 선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상장 후에 가치가 최소 3조 5천억, 많게는 5조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컴퍼니 K 당사에서 얼마를 유치했냐를 봤을 때 2024년도 시리즈 B에서 7,200만 달러 유치했고 창업 이후에 누적 자금 1억 달러를 넘기면서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회수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당연히 당사에 대한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트렌드적으로도 보시면 AI 트렌드로 현재 소프트웨어를 간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밸류체인의 연결고리를 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손절가를 짧게 대응을 하고 보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약 9,000원 정도 선이거든요. 요 정도 한번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이 고가 라인의 돌파가 나왔을 때는 15,000원까지 상승세를 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주봉으로 보던 월봉으로 보던 월봉으로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종가 자리입니다. 약 15,000원가량 되는데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태규 위원님의 종목은 컴퍼니 K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화면으로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네, 오늘은 강림 배준호 의원님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LG CNS,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오늘 마음 AI까지 추가가 됐네요. 줄줄이 또 적중하고 있습니다. 후속주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섹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로봇 섹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정말 단기간에 8거래일 만에 LG CNS 100% 넘게 일단 함께 하셨고요. 그다음에 로보스타 3거래일 만에 80% 넘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정확히 잡으면 수익에서 멀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뭘 해야 되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다음 후속 주도 섹터 잡아야겠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함께 하셨어요. 다음에 후속 주도 섹터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후속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내 수익을 부탁해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입장을 하시면 배준호 위원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도 수익이 강림할 수 있도록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